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소설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요, 전통적인 걸 좀 계승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전의 형식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이렇게 나오는 전들, 그런 전들은 이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인물의 행적을 따라가는 구성을 갖게 되는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역시 황만근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쭉 쫓아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래 전에는 맨 마지막에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도 황만근의 묘비에다 이걸 썼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황만근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소설 구조인 전의 형식을 좀 따르고 있는 형식, 현대 소설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약간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연관질 수 있는 것은 고전 소설에서 광문자전 같은 것들, 박지원의 광문자전 역시 광문이라는 사람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이 사람을 예찬하는 내용 나온 부분에서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했다는 그 이렇게의 내용이 황만근이 단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고 순박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오히려 볼 줄 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렇게가 바로 주제가 되고요. 그 이렇게의 주제가 바로 이 농촌에서의 부조리한 삶, 농촌에서의 어떤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사회적 약자는 계속 약자로 살아야 되는, 또는 빚을 계속 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고발하는 소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발췌된 지문 한번 볼게요. 마흔근인지 바흔근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마흔근이 방근이 이런 것들은 언어 유희로 볼 수 있겠죠. 소 여물도 못하고 가고 이게 뭐라? 자, 황만근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황만근 찾고 있는 장면인데, 사람이 행불이 되는데도 별반 신경 쓰지 않고 만근이 방근이 이런 말 쓰고 있죠.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기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들어온 게 중요한가? 썩을알? 마을의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 축을 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근데 전부 다 황씨인 알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민씨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황씨거든요. 황씨 집성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진례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왕 없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가 마흔근이 아니다. 마흔근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다. 아니지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느니라고 하루는 안 왔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황만근이 사라진 거에 대해 사람들이 아주 진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잃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의 집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이 문씨만이 황씨 집성촌은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지금 귀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황만근을 황만근 자체로 봐주는, 그러니까 다른 시각을 두지 않고 황만근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한다.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에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다음날 새벽 민씨는 새벽녘에, 자 이거는 이제 과거 회상하는 거예요. 황만근이 농민 걸기대회를 간 날, 그 간날 새벽에 있었던 사건을 민씨가 자고 있었는데 그때 사건을 회상하는 겁니다. 잠깐 동네 어귀에서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 탁탁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타닥탁탁 탈탈탈탈탈탈탈 하고 걸렸겠죠? 소리로서 이제 시동이 걸려가지고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뒤에도 걸기대회 가는 집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겠다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걸기대회에 경운기를 몰고 가자고 이장이 말을 했어요. 제안을 해놓고 이 황만근만이 순수한 사람이니까 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간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경운기를 아무도 몰고 가지 않은 겁니다.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자 이렇게라고 했죠. 이 이렇게가 바로 주제가 된다고요. 농사꾼은 비들지만 안 된다 카이 하고 괄호는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그 실제 내용을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빚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농가의 부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고 이것이 농민들을 더 올가매고 갉아먹고 있다. 이런 비판의식이 여기 들어가 있죠. 기계와 영농 카더니만 집집마다 바퀴다니는 기계가 몇이나 되나? 기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거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산 기라. 농사 지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 말도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거죠. 괄호를 통해서.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양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에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건 옛말이다. 농촌이 이제는 어때요? 서로 도와가면서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현실이 되어버렸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선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새우다. 면새우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 2대인데 면새우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빚을 안 줬냐 하니 아무도 빚을 안 준다고 않게 준다고 않게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 서는 이야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만 지면서 안 망하고 100년을 살기라. 얼마 뒤 황망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황망근이 죽었다는 거죠.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트럭에 실려. 황망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이 경운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황망근의 고장난 경운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경운기가 바로 황망근의 순수함과 우직함 같은 걸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마을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황망근이 죽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사라지고 나니 그제서야 이제 황망근의 귀중함을 아는 이런 마을 사람들 태도의 위선적인 점을 경운기라는 소재가 더 강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황망근은 이렇게만 일단 제목 부분의 문제 포인트 하나 들어가고요. 전의 형식이란 포인트의 문제 포인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사투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성과 현실감 같은 것을 주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해학성 같은 것들로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황망근의 바보스러운 면모라든가 순박한 면모,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언어 유희 같은 데서 그런 것도 약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